두리어페 야구시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이래하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자, 기온이 올라가면서 프로야구 순위 싸움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9연전으로 시작된 5월 접어들면서 각 팀의 뎁스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멀어 보이던 선두 LG가 이제 바짝 다가왔어요. 지금 삼성 하나와 1.5경기 차까지 좁혀졌고요. 승차로 보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강 8중 1약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4강 3중 3약 구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촘촘하게 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최강 볼펜은 프로야구 5월 레이스를 움직일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김도영이 합류한 기아, 그리고 홈런포 쏟아내면서 상승세 타고 있는 삼성, 점점 좋아지는 한화 선발진, 그리고 여기에 좀 위기에 빠진 LG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프로야구 길죠. 네, 그 144경기 하다 보면요. 그 몇 번의 구도가 재편되고 흐름 맞아요. 전환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런데 5월은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가 좀 갈리는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예. 이 마라톤으로 치자면 한번 예. 이제 이렇게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막 이후 뭐 기대 이상으로 잘 풀린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내면의 힘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야구 수학 책 이벤트 했잖아요. 예.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테이토 솔트님, 스탯스위님, WODTV님, 문과생이 하는 코딩님, 그리고 HU21C9 땡땡땡님 이렇게 5분 축하드리고요. 야구와 수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응모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한된 수량만 드리는 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출판사에 전달해서 책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강 볼펜과 야구 모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방송 만들어 갔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야구 얘기 들어갈게요. 예. 김도영. 예. 역시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 영향력 있죠. 네. 지난 25일 복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난 수요일까지 기아 성적 3승 2패 뭐 순조로웠고요. 네. 같은 기간 기아 팀 타율도 3할 1, 2였습니다. 그 전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김도영호가 어떻구나 이런 거는 보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는데 김도영 선수 뭐 복귀 다음에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팩트 있었습니다. 근데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사실은 김도영 선수 성적만은 아니고요. 김도영 선수가 합류했을 때 기대하는 게 네. 전체 라인업, 전체 타선의 뭔가 흐름 전환이랑 뭔가 거기에 탄력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합류 다음에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김도영 선수가 3번으로 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 앞타순이죠. 그리고 네. 뒷타순인 4번 타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드러나죠, 그 기록으로. 그러니까 2번 타율이 복귀 이후에요. 네. 그 3할 6푼 4리예요. 그리고 4번 타자 타율은 3할 5푼. 그러니까 그 김도영 선수 복귀 전에 2번 타율이 2할이었고요. 네. 4번 타자 타율은 2할 6푼 4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네. 김도영 선수가 타석에 있다는 거, 타순에 있다는 게 상대 배터리의 뭐 수싸움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그 복잡함이 2번, 4번 타순에도 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메이저리그 통계들 보면 우산 효과가 뭐 확실하다. 예.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엄브렐러 이펙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앞뒤 타선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건 분위기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표본이 좀 작긴 하지만 예. 일단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예, 예. 요거는 기아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야 경기가 뭐 찬데 좀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바로 오자마자 적절한 수준의 기대만큼의 활약을 예.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뭐 타석에서 노련미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게 더 늘어난 느낌이에요. 예. 그 대목에서 네. 김도영 선수를 화두로 관전 포인트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수요일까지 5안타를 쳤어요, 복귀 다음에. 네. 그런데 5안타가 모두 변화구를 받아친 거예요. 커브와 뭐 커터, 네. 슬라이더 계열이고요. 그 체인지업이었어요. 예. 음.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네. NC 선발로 라일리 외국인 라일리. 투수 힘있는 빠른 공 공을 던지죠. 던지는, 네.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상대로는 3타수 무안타였는데요. 음. 이게 팀도 영봉패 당했죠. 그런데 네. 김도영 선수가 그 라일리를 상대로 삼진안을 당했고 네. 플라이볼 2개로 이제 아웃이 됐는데요. 그 라일리 선수가 그 구사한 결정구랄까요? 마지막 그 타석의 결과가 나온 공 네.
모두 페스트볼이었어요. 예. 물론 이제 페스티벌이 세긴 센데. 예, 그러니까 이게 9개 구단, 9개 구단 그 배터리와 김도영 선수의 뭔가 수싸움이 당분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하면은 페스트볼의 극강이다. 진짜 잘 치죠. 예, 160 몸에 맞습니다. 회전의 스피드가 있으니까. 160km도 쉽게 받아치겠다 이럴 정도로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반응이 좋은데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지난해 보면은 김도영 선수 타석에 들어서면은 변화구를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김도영 선수가 지금 실전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또 돌아왔는데 뭐 구속의 적응이랄까 이런 게 100%는 아닌 것 같고. 그게 맞죠, 사실. 예, 근데 이 대목을 다른 팀들 그 배터리가 네. 조금 읽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변화구 위주로 승부를 하다가 이거 봐라 하고. 잘 치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NC의 라일리 선수가 워낙 또 사실 공이 빠르죠. 150km 이상 던질 수 힘이 있는 있어요. 투수니까요. 네. 근데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는요. 그 뭐 시야가 좀 넓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응하는 폭이 예. 커지고 예. 이제 초반에는 여기서만 놓고 치는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 요걸 전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예. 수 있는 능력도 예, 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이용균 기자랑 그 김도영 선수 얘기하면서 네. 녹화 전에 지난 화요일에 네네. 뭐 2루타 2개 쳤었나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방송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보고 그 내용 갖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그 김도영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상대 배터리 의도나 아니면 배터리 그 캐차 성향 이런 걸 조금 살짝 언급하면서 좀 변화구를 살짝 의식했다는 듯한 느낌을 뉘앙스의 받았어요.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고 좀 조금 방법을 바꾼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정민철 의원이 너무 상세하게 물어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부드러운 인터뷰로 들어갔는데 마음을 열었다. 김도영 네. 선수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속도감이라는 거는 경기수에 비례해서 네.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인상적인 게 있었다면서요. 아니 실제로 그때 정민철 의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예. 김도영 선수한테 야구 일기 쓴다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 김도영 선수가 저는 뭐 야구 일기 하면은 뭐 상대 투수가 어땠다 뭐 이런 거 적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멘털 컨디션을 적기 위해 쓴다. 그래서 예. 야 이거는 야구 선수들도 30 넘어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일반인들은 한참 뒤에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뭐랄까 좀 김도영은 어나더 레벨이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이제라도 일기를 좀 써야겠다. 김도영 선수한테 배워서. 예, 거기다 뭐 멘탈 아 얘기? 오늘 정신 상태 안 좋았다. 마음이 조급했다. 짜증이 났다. 이런 거 좀 적으면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어쨌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비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예. 슬슬 아직은 도루 없지만 도루도 예. 이제 슬슬 시동을 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김도영 선수 네, 뭐 복귀 이후에 대타 그리고 지명 타자로만 나오다가 네, 지난 수요일부터 3루수로 출전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그 구단 내, 팀 내의 그 트레이닝 파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 거고요. 김도영 선수가 네. 그 베이스 러닝 할 때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중간 가르고 네. 뭔가 그 라이트 쪽에 그 선상 깊숙이 타구를 날린 다음에 사실은 3루 쪽으로 가는 액션을 한 번씩 취하는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워낙 네.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무리 안 하고 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그 한 경기에서 활약도도 중요하지만 아, 그럼요. 본인이 있고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요 그 공백기에서 실감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복귀 후 이제 마음이 좀 들떠 있으니까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하죠. 예, 코칭 업무는 스태프도. 이거 어떻게 네. 보면 멘탈 일기에 그러네요. 쓴 것 같아요. 네네네. 나 오늘 참았어 뭐 이런 거. 예. 이용경 기자 멘탈 일기 맨날 짜증나 이런 거 쓰면 그거 자꾸만 보면 더 속이 짜증나요. 답답하다, 막 이런 예. 거. 네. 쓰지 맙시다. 이 나이에 들어서 무슨 일기를 씁니까? 예. 수전역잠도 들었는데. 그러나 김대웅 선수가 이제 복귀했으니까 기아 예. 타선은 좀 올라올 것 같고 예. 기아는 일단 외국인 투수들이 정말 좋죠. 예, 외국인 투수 둘이 좋죠. 네. 그 네일하고 올로 두 선수가 뭐 지난 주말까지죠. 네. 나온 경기 등판한 경기에서 기아가 11승 2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축이 있다, 그렇죠. 두 개의 바퀴는 그렇죠. 있다, 한 시즌을 달릴 그런 거는 긍정적이고요. 사실 이 정도가 있으면 연배가 예. 길어지지 않으니까. 예, 결국에는 국내파 선발이죠. 국내파 선발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네. 기아가 시즌 초반을 지나 중반에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싸움할 수 있을지 그게 큰 변수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의리 선수 자주 물어봐요. 맞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전화를 좀 그 구단 내부 관계자한테 네. 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 선수 그 이제 4월에 그 팔꿈치 이제 그 재활 훈련을 거의 이제 마치고 그렇죠. 다 끌어올렸죠. 일본을 가서 수술을 했던 미나미 병원인가 네.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검진을 최종적으로 해서 문제 없다. 아, 오케이 문제 없다. 사인을 받았고요. 오케이 사인 났군요. 예, 본격적인 그 피칭, 그 재활 피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구를 하는 거죠. 이제 인터벌 본격적으로. 피칭 뭐 등등해서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하고 불펜하고 뭐 그러니까 등등. 6월 초에 실전 피칭 들어가는 것까지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6월 중순 정도쯤이면은 1군 무대 등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6월 초 실전 등판이면은 이제 예. 퓨처스에서 두세 번 두 정도. 번이나 세 번 정도 그리고 예, 던지고. 그 투구수 조절을 좀 해주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의리 선수가 그 합류를 하면은 지금 네. 그 국내파 선발이 양현종 선수, 김도현 선수, 황동화 선수 등이 있는데 그 뭐 이들 선수들하고 뭐 여름 레이스 할 때 좀 한 템포씩 한 텀씩 쉬어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선수한테 가능해질 것 같고 또 윤영철 선수가 두유 회복을 해서 조정기 갖고 있는데 네. 뭐 불펜에 한두 명 빼가지고 뭔가 불펜 뎁스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내려갈 수 있으면 맞습니다. 키울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기아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기아가 이제 슬슬 이제 삿발을 다시 고쳐매고 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예. 훅 올라온 팀 있죠. 예, 예. 아, 삼성 예. 얘기해봐야 됩니다. 삼성이 무섭습니다, 진짜. 예. 계속 이겨요. 어제는 이기려고 그러다 비겼죠. 이겼다가 질 뻔하다가 예, 근데 이거 완전 이겼다 싶었는데 예. 동점이 되고. 네. 이게 뭐 그 방망이 타선이요. 팀 타율도 뭐 1, 2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롯데가 잘 쳐서 그렇지 예. 뭐 투투이죠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정확도 맞느냐 그거 아니고 팀 홈런이 압도적인 1위. 압도적입니다. 예, 정말. 42개 쳤습니다 지금. 그런데 눈에 띄는 선수가 뭐 최근에 많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카드는 디아즈 선수였죠. 디아즈. 11개 쳤죠. 자, 근데 박진만 예. 치료 효과. 예, 근데 디아즈 선수도 좀 대단하지만 네. 그 유격수 이재현 선수요. 네. 저희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재현 선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잖아요. 개막 초반에. 예, 네. 그런데 이 선수 타율이 2할 6분 9리밖에 안 되는데요. 네.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루율이 4할 3분 4리입니다. 네, 이게 뭐 상위권이에요. 홍창기 선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해졌죠. 네. 그리고 홈런 4개 쳤고요. 스태티지 기준에 네. WAR 네. 1위입니다. 타자 중에. 타자 중 1등. 굉장하죠. 전체 네.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제가 이종렬 단장하고 통화를 예, 했어요. 굉장히 오래 자랑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려주시죠. 아니, 저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예, 밝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밝고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짧게 요약해드리면 통화가 길었지만 예. 최근 삼성 상승세 중심에 지난해 플로리다에 있는 CSP 이제 야구 아카데미죠. CSP를 다녀온 3인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트리오. 예. 플로리다 CSP 3인방.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재현 그리고 예. 투수의 이호성 그리고 선발 투수 최원태 예. 이렇게 세 명을 언급을 하는데 일단 이재현부터 설명을 할게요.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야구의 기술적인 과외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반대쪽으로 보내는 우리로 치자면 이제 밀어치는 쪽의 타구, 스윙, 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요거를 이재현 선수가 배워서 그런 스윙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재현 선수가 완전 프리터였잖아요. 예. 당겨치는 타구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올 시즌은 바깥쪽으로 보내는 타구가 늘었고 예. 그게 CSP 효과다. 이재현 단장 표현에 따르면 재능도 재능인데 뭔가 습득력이 굉장히 좋은 타자다. 영리하다. 이런 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척하면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윙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바로 바깥쪽으로 밀어치는 타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태티지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우중간 타구 타율이 2할 6분 8리였고요. 오른쪽 아예 우익수 쪽으로 나간 타구의 타율이 1할 8분 8리였는데 그게 올 시즌 4할 6할 6분 7리로 바뀌었습니다. 운도 운이지만 이게 그쪽으로
지난 시즌에는 그쪽으로 하는 타구가 좀 약한 타구가 많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힘 있는 타구를 네. 만들어낸다. 이게 뭐 그라운드 전면을 쓰고 있다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렇게 여전히 뭐 해석이 가능한 거죠. 비율은 당겨치는 타구가 네. 많지만 네. 오른쪽으로도 강한 타구를 네, 밀어내면서 맞습니다. 홈런 숫자. 강력한 스프레이 타법.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존의 커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거셔서 네, 약점도 그렇죠. 줄어드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예. 아 그런데 네. 저는 그 뭐 최근 경기 보면서 이호성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그 대체 선발로 올라 던지는 것도 봤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그렇죠. 올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졌어요. 예, 마운드에서 뭐 파이터 진짜 사자처럼 던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약간 이렇게 얼굴이 좀 붉게 달아오르는 네. 이런 장면도 있긴 한데 굉장히 씩씩하고 공이 던지잖아요. 강력해졌다. 아, 그래서 야, 이 선수 성장해서 끝은 어딜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호성 선수 자랑도 무지했을 것 같은데. 이준현 단장이 또 입이 네. 빵끝 예. 목소리가 톤이 되면서 전화를 안 끊었을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선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사실은 뭐 기록상으로는 평균 자체가 7점대인데 그건 이제 LG 지난 16일 LG전에서 1.2이닝 5실점 하면서 폭등해서 그렇고 최근 경기 되게 좋잖아요. 이 선수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있냐면 예. 23년, 24년 포심 패스볼의 평균 구속이 140.6, 140.8 이랬거든요. 예. 근데 올 시즌 포심의 평균 구속이 147.5입니다. 7km 평균 구속이 7km가 올랐어요. 야, 이거는 정말 뭐 사실은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였는데 그게 이제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공을 잘 못 던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어제 뭐 수요일 경기에서도 SSG와 막판에 경기 나와서 막 분위기 이상한 상황에서 1.1이닝을 콱 틀어막고 나오거든요. 그때도 150km짜리 속구로 팡팡 던집니다. 예. 이 삼진 비율이 이호성 선수가 35.4%로 10이닝 이상 투수 중 전체 3위예요. 와우. 그래서 아직 뭐 다듬을 게 많지만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걸 예. 이종현 단장이 얘기를 했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 필승조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요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 얘기. 그런 얘기요. 예. 바람은 그렇게 갖고 예, 있다는 예, 얘기. 예. 근데 이게 이호성 선수도 CSP 갔다 왔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원래도 좋은 공을 던지고 있었는데 가서 던져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회전수가 어떻고 회전 효율이 어떻고 이 공이 갖고 있는 위력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내 공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운드 위에서도 그 공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재고 신경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내 공이 미국 가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좋다고 그러네. 그 자신감이 예. 지금의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 최원태 선수도 갔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3인 말씀드렸죠. 예. 이재현, 이호성, 최원태. 근데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최원태 선수는 뭐 꾸준히 잘 던지고 있지만요. 지금 뭐 최원태 선수는 어떻습니까? 3승 1패 평균 자책 4.94니까 예. 숫자상으로는 뭐 그냥 쏘쏘 정도인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도 올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을 147을 던집니다. 지난해 LG 있을 때 144밖에 안 됐거든요. 평균 구속이. 최원태도 3kg 늘렀는데 거기에다가 포심의 구종같이 지금 규정인이 국내 투수 중 1등이에요. 이야. 예. 제일 좋은 포심을 던지는 이게 원래 라팍 쓰면서 예. 이 땅볼 유도를 위한 투심을 많이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포심에 대한 자신감을 확 갖고 들어와서 힘있게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최원태 선수 포심이 구종같이 1위다. 국내 투수 중에 국내 투수 중 굉장히 1등. 좀 반전이네요. 반전이에요. 원래 투심인 줄 알았는데 포심으로 1등 예. 찍고 포심의 비율도 47.2%나 됩니다 지금. 예. 요것도 CSP에서 이제 그립의 미세 조정 등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3인방의 활약이 삼성을 좀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불펜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삼성에. 그렇죠. 어제도 김재현 선수가 막. 그러니까 뭐 삼성 하면은 뭐 홈런 주도 성장을 했죠. 지난해 이후에. 홈런 주도 성장. 홈런 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올 시즌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백정현 선수. 백정현. 원래 저한 선발이었는데. 새로운 불펜 카드죠. 아. 이 선수가 네. 1987년생이에요. 네, 알아요. 그래서 2007년 데뷔를 했고요. 네. 2017년 이후니까 최근 9년입니다. 9년간 불펜으로 등판한 횟수가 5번밖에 안 돼요. 사실 불펜으로 쓰기엔 좀 구위가 약하다 이런 이게 평가들이 있었죠. 굉장히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네.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성준 선수라고 있어요. 성준 맞네. 예. 그분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인데 아마 피치클락 있었으면 아마 오래 못 뛰셨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하여튼간에 그분이 네. 그분 얘기가 아니고 백종현 백종현 선수잖아요. 선수, 네. 백종현 선수. 백종현 선수가 지난 화요일까지 네. 그 선발 한 경기, 그 불펜은 15경기 나왔는데요. 불펜 투수가 됐죠 이제. 예. 9원 등판한 성적이 1승 2홀드인데 네. 16.2이닝 동안 피안타율이 1할 2푼 3리. 1할 2푼 3리. 네, 그 기록을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WHIP가요 0.54입니다. 0.54면요 오승환 선수가 전성기에도 찍지 못했던 그러네. 수치예요. 아마 선동열 예전에 그 무등산 폭격기 2이닝에 한 명 했을 출루시키는 거잖아요. 때도- 예, 그렇습니다. 우와. 0.78 좋을 때도 이 정도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정도로 대단한 지금 스탯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 뭐 0.54로 당연히 좋고요. WHP 예. 0.54, 평균 자책 0.54. 9이닝당 볼넷도요 1.08개. 예. 하나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애교로 하나 9이닝을 주는 던졌을 정도. 때, 예, 9이닝을 던졌을 때 하나 안 줄까 주는 말까.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현 선수 별명이 백쇼잖아요, 백쇼. 예, 예. 옛날 다저스 전 커쇼에 빗대서 지금 오히려 커쇼가 지금 삼성의 백쇼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네. 이 선수가 올 시즌 좋아진 뭐 동력 같은 게 뭐 담당 기자도 그렇고 조명을 했잖아요. 뭐 대부분이 뭐 포크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까지 뭐 우타자 나오면은 체인지업 많이 썼는데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떨어지면서 최일원 2군 감독하고 네네. 깊은 상의 끝에 포크볼을 장착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헛스윙을 유도하고 결정구를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기술적 변화도 변하지만 사고 방식의 전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래 지켜본 거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사람도 그렇지만 선수도 햄릿형이 있고 돈키호테형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백종현 선수는 햄릿형. 몸이 많죠. 예, 그리고 생각이 정말 많고 인터뷰를 가끔 제가 가서 들어봐도 그런 게 느껴져요. 유명한 사진 작가잖아요. 예, 예. 개인전 열정. 이용윤 기자는 햄릿형이에요, 돈키호테형이에요? 저는 햄릿형이죠. 낮에는- 외모도 햄릿형 아니. 낮에는 햄릿형이고 뭐 밤에는 항상 고민 많이 하니까. 밤에는 돈키호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니까요 네. 보직이 그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지난해 선발 좀, 로테이션이 좀 지난해 빡빡하니까. 힘든 시즌을 네. 보낸 다음에 뭐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의 근본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뭐 뭔가 뭐 여러 가지 좀 상념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겪고 이제 결론을 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생각을 오히려 덜어내고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올 때는요, 완전히 돈키호테예요. 투사용으로. 예, 예. 예. 막 들이대는. 백오태. 네. 네. 그러니까 그 어제 수요일이죠. 네. SSG전에서 4대4 동점이던 9회 말 등판하잖아요. 근데 공 8개로 세 타자를 그냥 잡아내는데 정말 리드미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발 나와서 던질 때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승리 투수가 될 뻔도 했잖아요. 그렇죠. 10회 홈런 나오면서. 마무리 투수 김재윤 선수가 이제 투런홈런 맞으면서 이제 뭐 승패 없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굉장히 극적인 그렇습니다. 승부였어요. 막 김성현 선수 홈런 예. 치고 강민호 선수가 드디어 이제 시즌 예. 첫 홈런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고민은 뭐 이 대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가 네. 뭐 경험이 많죠. 마무리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13경기에 5세이브를 했지만 평균 자책이 7.11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3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뜬공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패스트볼이 어제도 보니 145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140대 초중반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볼 카운트 싸움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어제 같은 예. 경우에는 연투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예. 전날 나오고. 근데 연투째 이렇게 마무리가 조금 구속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뭐 더블 스토퍼로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이거는 좀 이제 고민해야 뭐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투수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 지금 10개구단 마무리 보면 대부분이 150 뭐 넘는 선수도 있고 뭐 거의 네, 근접하잖아요. 네, 네, 네. 아마 봐야 될 포인트인데 아까 좀 언급하셨지만 네, 네. 뭐 이호성 선수나 네. 양창석 같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카드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그게 좀 삼성이 올 시즌 최후의 성패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지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 젊은 선수를 향해서 이제 불펜 뎁스를 예. 늘리면 그거는 예. 방법이기도 하니까. 아까 삼성의 성공에 있어서의 홈런 주도 성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편식이 좀 심합니다. 삼성이 홈에서 홈런 예. 42개를 쳤는데
홈에서 36개를 쳤고. 아, 예. 그나마 30일 문학 경기에서 수요일 문학 경기에서 3개 더 하는 바람에 원정 홈런이 3개밖에 없다가 6개로 그나마 늘었어요. 모두 이 6개 중에 원정 6개 중에 문학에서 친 게 4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 타자들의 홈 장타율이 5할 3푼 7리인데 이게 리그 장타율 순위랑 비교하면 9등 10등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타자들은 라팍에서 대부분 한 박병호, 최형호급 타자가 된다. 이런 거니까 예. 원정에서 조금 잘 쳐야 되고 라팍 의존돼서 좀 벗어나는 숙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예. 기아, 삼성 얘기했고요. 이제 더 무서운 팀. 야, 진짜 무섭더라. 한화 얘기됩니다. 한화. 예. 한화 선발순 쭉쭉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2016년 두산 판타스틱 4 선발 생각난다고 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화 선발. 예. 그 선발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선발진만 보는 WAR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얼마나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느냐를 그냥 보편적으로 모아놓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지난해에는 그 풀시즌 그 선발 WAR이 13.54였어요. 이게 10개 구단 중에 꼴찌였습니다. 최하위였는데요. 맞아요. 근데 선발 평균 자책은 4.95로 7위였는데 다른 지표까지 가산해 보니까 선발의 팀공 온도는 그만큼 낮았어요. 그렇죠. 선발이 그만큼 조금 더 는 걸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지난 4월까지, 네. 4월이라고 해야지 어제까지죠. 네. 그러니까 선발진 누적 WAR이 6.6이에요. 벌써. 작년에는 풀 시점이었는데. KT에 이어서 2위인데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하나 선발 지표가 4월 초 중순을 지나면서 우상향이에요. 쭉 올라간다. 1위로 가지 않을까 좀 이런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 기점으로요. 네. 최근 16경기에서 선발 평균 자책이 2.34입니다. 아. 1위예요. 이 기간 2위가 KT인데요. 네. KT는 2.54. 선발 평균 뭐 5.2이닝씩 던져서 KT랑 투톱이고요. 네. 선발진 피안타율 2할살이. WHR 및 전체 선발진이 0.99. 뭐 이게 사실은 그냥 시즌 전에 그냥 각오 드러낼 때 나오는 수치지 이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지금 스탯들이죠. 정도면은 지금 예. 양상문 투수 코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예, 같은. 뭐 식사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입맛 좋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선발진이 이제 메이저리 통계에 따르면 아웃카운트 한 개 더 잡을 때마다 이제 예. 불펜 평균 자책이 팀 평균 자책이 0.04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예. 선발진이 세면 전체적으로 팀이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발진이 세면 예. 앞부분에 잘 쳐주면 좋잖아요. 예. 근데 1-3의 팀 타율이 초반에 되게 안 좋았어요. 2할 1푼 7리로 막 예. 되게 안 좋았는데 그나마 4월 이후로는 1-3의 타율이 좀 좋아지는 측면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화 선발진 굉장히 세고 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 근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그 주위에 하나 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 으쓱하시죠, 예. 네. 다들. 저희 그 편집국에도 네. 열혈 하나 팬이 한 분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시즌 초에 LG가 이제 독주하듯 1강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뭐 그걸 방송이나 이제 TV 중계를 보면서 네. 이거 뭐 LG 대항만 하나뿐인겨?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하나 성적이 썩 좋진 않았는데. 그때 주위 이제 뭐 다른 기자들 표정 보면은 조금 뭐 냉소적 미소 야.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네. 하나 중계를 보는 시선들이 저희 편집국 내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선발진 WAR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나가 선발 WAR을 만약에 1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면은 진짜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선발진이 이렇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순철 해설위원이 네. 그 YTN 그 뉴스 채널이죠. 인터뷰에서 하나가 타선만 받쳐주면 KS 갈 것 같다. 갈 수 시리즈 있다. 간다. 예,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타선이 받쳐주면 이런 네네네. 전제를 깔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최근에 5년간 제가 지금 뭐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해 선발 WAR 1위 팀은 삼성이었고요. 2020년은 NC,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KT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중에요. 네. 2022년만 빼고 WAR 1위 팀이 KS에 갔습니다. 간다. 예. 이 정도면 간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 팬들은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예. 한화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렇죠? 예, 그 예. 이후에는
가지 못했는데 오 하나 팬들 두근두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선발도 잘하지만 저는 마무리 김서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김서현 요즘에 약간 와인드업 투구 폼이 바뀌었잖아요. 예. 온발 이렇게 쭉 앞으로 뒤로 쭉 뺐다가 앞으로 탁 차고 나오면서 힘을 모아 던지는데 지난 29일 30일 경기 중계 보니까 스포티비가 또 그냥 쫙 끌어올렸더라고요. 김서현 등장할 때 이 불펜 외야 불펜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막 카메라 뒤로 쫙 따라가면서 이게 뉴욕 매체 에드윈 디아즈가 이 등판할 때 이런 카메라 앵글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따라해서 쭉 끌고 가면서 영상 좀 길어지는데 그 유형 매치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네. 빨리 하죠. 정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 팬 한 명은 야 디아즈 부럽지 않다 이제 김서현 쓰면 된다. 그랬더니 30일 경기에서도 159km 강속구 던지면서 가볍게 세이브 추가했어요. 여기 김서현 선수 등장곡이 와일드싱이잖아요. 올드 팬들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라는 영화의 강속구 투수 주인공의 테마곡. 야, 이 에드윈 디아즈의 등장곡은 나르코라는 곡이거든요. 국내 팬들 잘 아시는 기아 소크라테스의 응원곡. 이용균의 음악 캠프 하나 많으세요. 약간 TMI이긴 한데. 자, 지금 김소연은 가장 강력한 마무리기도 하지만 포심 평속이 154km거든요.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외국인 투수 다 빼고 외국인 다 쳐도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1강으로 출발했다가 조금 흔들고 있는 LG가 좀 위기 같아요. LG가 지난 그 8경기예요. 수요일까지 2승 6패. 맞아요. 연속 루징 시리즈 했어요. 팀 타율이 이 기간 2할 3리였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 이렇게 낙폭이 크다. 크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기아가 김도영 선수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LG는 홍창기 선수 지표가 크게 작용한다는 인상을 저는 자주 받았거든요. 근데 홍창기 선수가 자기 존이 워낙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대충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존이 바뀔 때 ABS가 뭔가 약간 조정이 됐을 때 다른 선수보다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초반에 고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ABS 존에 조금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좀 낮췄고요. 근데 뭐 공교롭게 그 보더라인에 많이 걸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창기 선수가 4월 초순 보내면서 목에 담 증세로 몇 경기를 쉬어요. 근데 복귀 후 타율이 2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귀 다음에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22년에 홍창기 선수가 초반 이후에 잘 쳤어요. 그런데 6월에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타율이 2할 4푼 6리. 복귀 후 타율이. 그러니까 개막 이후 다치기 전까지는 3할 1푼 5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 같은 게 좀 흔들린 다음에 빨리 못 잡은 건데 그에도 LG가 우승 도전 시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홍창기 선수 그 복귀 후에 부진이 굉장히 아팠고 외국인 타자 그애는 오스틴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겹쳤죠. 그의 우승팀은 SSG였습니다. 그랬고요. 홍창기 선수 톱타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신민재 선수도 그렇고 박혜민 선수도 출루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선수가 자리를 잡아야 일단 테이블 세트 톱타자부터 타순을 쓰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스틴이 워낙 좋은 영경혁 오스틴 박동원이 워낙 좋잖아요. 오더를 쓰실 때 그러니까 반등 열쇠는 일단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해에도 홍창기 선수 초반에 ABS 좀 흔들렸다가 결국은 돌아오겠죠. 살아오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홍창기 선수는 뭐 아주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타석에서 좀 짜증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싶은데. 그래요? 표정까지 많이 봤어요.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얼른 극복하면 LG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LG가 뭐 이렇게 워낙 수비 그리고 마운드가 기대 이상 좋잖아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근데 방망이 최근에 낙폭이 너무 커서 사실은 그래서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초반에 너무 좋았으니까 지금 흔들리는 게 굉장히 얘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LG는 이제 다음 주죠. 어린이날 두산과 3연전도 치르고 뭐 재밌는 카드들이 많은데 LG의 흐름은 그 이제 취재를 좀 더 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9연전이 시작되고 있는 주간입니다. KBO 리그의 순위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더 촘촘해져서 4강 3중 1약이냐 4강 4중 2약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상황이니까 앞으로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재밌어질 최강목 팬이 프로야구를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